네, 코로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도 궁금하고요. 광복절 연휴 여파가 언제쯤 어떤 양상으로 뭔가 나타날지 좀 궁금해서요. 이분 연결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 뵙는 분이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백영택 상황총괄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일단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급 물량과 세부 일정을 오는 주말에 통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급 차질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모더나사하고 얘기를 했고, 예. 오는 주말에 통보를 하기로 해서 통보 받으면 저희가 상세하게 나중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 8월에 850만 회분을 이제 그 공급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게 그대로 하면 물량이 이제 그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상세하게 모더나 측에서 연락 오는 것들을 좀 받아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알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는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이제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계약을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더나와 이제 그 백신 공급 계약을. 근데 이제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월 단위로 이제 얼마씩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왜 우리는 이러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모더나하고 계약할 때 연내에 4천만 회분이 공급이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공급 일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왜 계약사하고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를 구했던 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걸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명확하게 연내에 4천만 회분이 들어온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어떤 나라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공급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아마 지장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입이 좀 지연이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최근에 뭐 계약서가 공급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게 미국 정부 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모더나하고 계약할 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개발할 때 개발 연구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일종의 지분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좀 다르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국산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백신 글로벌 허브 그래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기업들과 노력했던 이유가 사실 국내에서 개발을 하는 백신이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있으면 상당히 가불관계가 달라질 텐데 지금은 워낙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졌고 소수의 기업들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형태로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뭐 도입한 건 빨리 도입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 이외에 국산 백신 개발이나 국내에서 생산을 위한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단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지분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그러니까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정부도 앞으로는 국산 개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까지 좀 이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을 국내부터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액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생산한 원액을 들여와서 이제 병에 담는 공정이라면서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액을 생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액 생산한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제 완제품을 마지막 단계에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기술들을 축적을 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완제품 만드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점점 국산을 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점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애초에 이제 모더나가 공급 차질을 빚었던 계기가 유럽에서의 생산 차질 문제였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활한 공급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결은 유럽에서의 원액 생산이 그만큼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 그 당초에 공급 차질이 됐던 게 그 생산하는 공장이 연구실에서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예. 그 부분들은 뭐 원액 생산 상당 부분 과정에서 이제 네. 문제는 해소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연령을 좀 낮췄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협 등 일각에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를 다 푼 게 아니라 잔여 백신으로 맞는 거를 이제 30세 이상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그 안전성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식약처 허가 과정을 통해서 18세 이상은 접종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예방 접종을 할 때 우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이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연령을 조금 높여서 맞추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고려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걸 맞췄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하고 그다음 안 맞췄을 때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뭐 중증이나 사망이 될 수 있는 확률하고를 비교해서 이익하고 그다음에 위험하고를 비교했는데 예. 그중에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 하면 델타 변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코로나19를 예방했을 경우에 확진이 덜 될 수 있다 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6월 달에 계산했을 때는 이게 저 확진자가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득하고 위험을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평균 한 1,800명씩 하루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면 했을 때의 이득이 6월 달에 저희가 당초 계산했을 때보다 지금 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득을 비교해 보면 백신을 접종하는 이득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30세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도 잔여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신 접종 대상자인데 이제 본인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랬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던데 지금 혹시 당국에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요. 예. 현재는 지금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맞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보면 이 백신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는 걸 의무화하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들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다음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요양병원 같은 데서 반드시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필수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세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백신을 안 맞았으면 뭐 영화 보러 못 간다.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권유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광복절 연휴 여파가 궁금한데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석할 시점이 된 건가요?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광복절 연휴,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여름 휴가 때문에 조금 그 이동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는 막 확진자가 급증하진 않았는데 그게 지방에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었던 게 있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나진 않는데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관련해서는 오늘 이따 중대본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아마 거기에서 최근의 상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아마 결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중대본에서 논의해서 그러니까 발표할 이 조정 내용,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 4명까지 저녁에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확정이 됐는지 질문을 드려도 대답을 안 해주실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왜냐하면 이건 중대본이 최종 결정하는 기구라서 그 기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뭐 몇 시간만 있으면 발표 나오는 거니까 기다려 보도록 네. 할게요.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이었습니다.